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보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전일은 정말 오랜만에 몸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갔다가 뭐 하다가 보니까 아예 영상을 올리기가 너무나 힘든 컨디션이 돼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상도 카페에 글도 좀 남기지 못했던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이 쪽지로 이렇게 뭐 무슨 일이 있냐 뭐 글을 좀 보내주셔서 관심에 일단은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쪽지에 뭐 종목 어떻게 됐는데 이거 뭐 어쩌냐라고 또 질문을 주시길래 참 한편으로는 이 시장에 대한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닌데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라는 생각도 잠시나마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코스닥 시장은 뭐 어제 월요일날 개파락 출발을 해서 장중 한때 또 밀리고 또 오늘도 좀 밀렸다가 종가 구간에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는데요. 사실 어제와 오늘 연 이틀 시장은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은 흐름 속에서 시장이 좀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있는 직후부터 사실 코스닥의 대장주였던 에코프로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수급들이 분산이 되는 모습을 조금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반면에 에코 그룹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그룹은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는데 이 부분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8월 말부터 뭐 어쩌면 8월 중순부터 시장은 이미 상당히 색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시장의 변화와 색깔에 사실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했더라면 지금의 시장 지수는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보고 시장에 투자한다, 지수를 보고 대응한다 전혀 맞지 않은 시장의 흐름이고요. 섹터와 종목, 그 다음에 산업의 트렌드를 쫓아서 우리가 시장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시장의 난이도가 조금 제가 볼 때는 올라가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난이도라는 부분이 어찌 보면 정말 개인들이 사기 힘들 정도로 정말 펀더멘탈을 무시하고 이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고려를 하고 손이 안 나가는 경우가 더 많죠. 예. 비이성적으로 비상식적으로 올라가 버리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정말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장이 뭘 바라보는지 명확하게 시장이 좋아하는 게 뭔지 지금 시장에서 어테션이 강하게 들어가는 곳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종목을 좀 더 깊게 파본다면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어제 오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매매를 이어가고 있고요. 회원님도 마찬가지고 다 준비된 종목 안에서 매매 대응을 하고 수익으로 계속 누적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당일 뭐 제 경우도 느끼지만은 수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매일같이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내용 속에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좀 많은데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소화해 내려고 매매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그 매매 횟수만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모든 매매가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서 손실이 나는 확률도 횟수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단 한 번의 매매를 하더라도 최대한 손실이 안 날 수 있는 구간을 찾아서 그 종목군들이 오기만을 그 자리에 오기만을 또 기다려서 매매하는 것도 하나의 롱런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또 하루 쉬었다고 서두에 잔소리가 좀 많았던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 베팅하는 시장, 로봇, 의료 AI, 그리고 또 하나의 성장 산업 자율주행. 에코프로의 하락은 주 포스코 홀딩스로의 이동을 의미할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섹터 물론 양호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반도체 섹터에서 뭘 봐야 될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저는 설명을 드렸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오늘 양시장 다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은데요. 오늘 그나마 코스닥이 장 막판에 좀 들어 올려주면서 하락 종목 수가 이제 소폭 내려갔습니다. 하루 종일 뭐 990개, 80개 이 선에서 이제 1000개의 소폭
아래에서 움직였었는데 장막판에 뭐 에코프로 반등하면서 뭐 AI 섹터라든지 뭐 종목군들 막 올라가면서 일단은 좀 반등을 해준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은 지수적으로는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위든 아래든 다 막혀 있고, 근데 특히 이제 위로 올라가기에는 더 힘든 모습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강하게 돌려 세워 준다면야 뭐 신고가 뜨는 거는 일도 아닐 건데요. 일단 삼성전자의 HBM 관련해서 계약 성사 여부가 확실하게 나와주면은 그때부터 다시 종목군들이 팍팍 달려가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코스닥은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이제 5일선을 깨고 있고, 코스피는 5일선 위에서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 에코프로의 영향, 이거는 삼성전자가 턴을 시켜놔서 이런 영향이고, 코스피 우량주들 정말 많이 밀려 있습니다. 네, 그런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피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우선 전일 시장부터 연결시켜서 시장을 보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일 시장을 건너뛰고 금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연결 지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일의 경우 전주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HBM 공급 가능성 및 반도체 반등에 힘입어 IT 반도체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러나 전일 삼성전자가 시가 고가로 마감되면서 여타 다른 종목들이 힘이 없었으나 코스닥은 그럭저럭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특히 로봇을 포함한 성장주 섹터가 매우 뜨거운 모습을 전일도 그리고 오늘도 보여준 하루였다 생각이 드네요. 9월 들어서 시장의 색깔이 분명히 아주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이는 8월 말부터 진행되는 변화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방향이 잘못되었을 경우 계좌의 손익이 큰 차이를 볼 수 있었음을 현재 9월 시장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지수를 먼저 보죠. 지수를 최근 시장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가 코스닥보단 좋은 모습입니다. 코스닥의 경우 에코프로 MSCI 이벤트 이후 수급이 안 들어옵니다. 10월로 넘어가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대주주 양도세 이슈까지 겹쳐질 것으로 저는 점쳐지는데요. 고로 에코프로에서 수급이 이탈이 지속될 염려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코스닥 지수는 어쩔 수 없이 돌파가 힘들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들이 잘 안 들어오는 현상이 조금 생기는 것 같고, 반면 코스피는 어찌되었건 삼전이 반등에 성공해서 앞으로가 중요하고, 또 코스피 쪽은 그간 깨진 종목들이 하도 많아서 대형주들이 반등이 되지 않을까 아주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요, 지수의 영역이라고 해야 되겠죠. 개별 섹터는 또 다른 흐름을 보입니다. 자,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엄청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일단 지금 구간 밸류에이션을 판단한다라는 거는 전혀 시장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수급으로 땡기는 구간이기 때문에 포스코 DX도 마찬가지고요. 루닛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신고가를 돌파시켰을 때 들어온 자금이 새 돈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새 돈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좀 더 올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야 돈 들어온 돈이 수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갈 수 있겠죠. 뭔가 작정을 하고 왔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자, 뭐 오늘의 룬이 또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매매하는 게 이 영역이 개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고점의 추격 매수로 손실 보는 일 없으시면 좋을 것 같고, 트레이딩에 자신 있으시면 트레이딩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과열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일단 드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이, 자, 로봇 섹터 정말 좋아하고 좋은데 일단 단계 좀 과하게 올라왔기에 이쪽은 잠시 쉬어 가야겠다 판단이 듭니다. 의료 AI 금일 루닛의 급등이 아마도 윤 대통령 동행 및 9월 9일 폐암학회와 학회 일정 관련 당겼다면 내일 오전까지 강하게 움직이고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되는데요. 기다리는 조정이 잘 안 나옵니다. 네, 일단은 뭐 제 말이 기다리는 조정이 잘 안 나온다라는 게, 떨어져서 눌림에 다시 종목군들을 받으려고 해도 안 떨어져서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쉬움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 쪽은 지금 과하게 이제 미래의 성장을 당겨오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뭐 2차 전지나 이쪽이나 뭐 매한가지 도친 개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조금 과하게 좀 당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좀 내일 하루 정도 더 올랐다가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사실
오후에 이제 회원님들하고 집중을 좀 해서 봤던 게 이제 솔트룩스와 엠노였는데 사실 배팅은 오늘 못했습니다. 배팅은 좀 못하고 그냥 보다 좀 말았는데요. 일단 삼성 SDS가 12일 발표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발표 때 엠노 부사장이 글로벌 SRM SaaS 전략 시기별 적용 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솔트룩스 대표가 이제 구글과 하는 컨퍼런스에서 또 발표를 하다 보니까 오장이 좀 더 강하게 올라왔다라고 보여지네요. 아무쪼록 이쪽은 이제 삼성이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뭐 아직 시간이 남아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엔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계속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과거 시장을 주도했던 변압기, 엔터, 이미용, 덴탈 등 힘이 상당히 빠집니다. 물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략을 잘 짜야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반도체의 경우 일단 하나마이크로 하나를 보면서 저는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레이저 셀이 금일 상한가인데 내일 돌파형이라 시가 형성 후 뭐 약상 매매 정도 일단은 저는 내일 고려해 볼 것 같고, 시장이 겉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매매 구할은 종목 선정에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종목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어디서 사도 사실 탈출할 기회는 웬만하면 줍니다. 제가 잘 하는 영역이 종목 선정입니다.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 주도주 중에서도 대장주를 선정을 하고 그 대장주 안에서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평생을 연구하고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종목 선정에 정말로 최대한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죠. 사실은 그렇게 종목을 선정해도 어려운 게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종목 선정에 좀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뭐 회원님들 라이브 방송 통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루 종일 보는 종목만 또 보고 100번 1000번을 봅니다. 그 안에서 정말로 기회가 있을 때 매매를 하기 때문에 매매가 간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얼마에 산다, 눌림을 한다, 그 가격 올 때까지 기다렸다 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의료 AI 날라갔고 로봇 날라갔습니다. 내년 1월까지의 시계열을 가지고 뭘 준비해야 될까 고민이 되네요. 궁금하시면 좋아요, 댓글 많이 다시고요. 사실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런 쪽에 종목분들은 잘 체크를 해놓고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자, 반도체 삼성, 엔비디아, HBM, 퀄통과 본격 양산 예정이죠. 아직 뭐 제대로 된 건 아닌데 이제 10월달 정도 본 계약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로 끝나지 않았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레이저 셀이 이제 이슈를 하나 붙여놓고 여기 없네. 제가 안 넣어놨나 보네요. 레이저 셀이 이거죠. AI 반도체 패키징용 12인치 면 레이저 최초 개발 양산 성공이다 라는 내용을 일단 상가에 들어왔는데, 주가의 위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돌파 영상이라 내일 뭐 시가가 약상으로 오늘 상가를 다소 풀었기 때문에 약상으로 출발해서 좀 밀렸다가 올라가는 모습이 있다면은 약상 매매를 좀 계획을 하고 내일은 좀 대응을 해볼까, 네, 약상 매매로 대응을 해볼까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게 그래서 약상 매매 정도 지금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단체 관광객 해제 관련해서 오늘부로 호텔 신라 파라다이스 롯데관광 개발은 전략 매도를 다 끝냈고요. 글로벌 텍스프리만 하나 보유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글로벌 텍스프리로 비중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VT 하나만 딱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로봇주들 굉장히 최근에 급등을 해놨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조심을 해서 좀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AI 이쪽 섹터는 여전히 강합니다. 강하고요. 돈 버너 AI, 일반 AI 딱 세 종목 안에서 흐름인데요. 일단은 솔트룩스가 시간에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내일 시가 이후에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뚫어주는 흐름이 나올지, 당연히 시가에 들어온 돈이 어제 들어왔던 뭐 최대 매물대, 최대 거래
거래량 거래 대금보다 월등히 많은 수준으로 돈이 들어와 준다면야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슈어소프트 자율주행 관련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뭐 매수는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 외에 하한가에 좀 들어간 게 좀 특징이다. 현대차에서 원래 15% 갖고 있었는데 7%를 덜어내 버렸다. 이거는 큰 악재죠. 큰 악재. 그래서 악재가 하나 터졌구나 이쪽에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쇼소프트 테크는 체크는 해놓고 볼 생각이고, 모트렉스, 텔레칩스, 저는 텔레칩스에 이제 좀 집중을 했었죠. 라이브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었고, 회원님들에게도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텔레칩스 내일도 잘 지켜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조금 뭐 난잡한 것 같기도 하고 주도주는 명확하게 있었는데 그 주도주를 탈 명분이 좀 약한 시장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네요. 자, 지수는 봤고 종목군들을 보죠. 삼성전자부터 하나하나 좀 보면요. 일단 삼성전자 급등을 하고 있고 일단 좀 쉬어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가요 6% 올라가고 2.6% 이틀 동안 9%가 올라가면은 이거는 거의 상한가 나온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5일선 근처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정도만 체크를 하고 삼성전자를 좀 봐볼 생각이고요. 매매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네요. 봐볼 생각이고, 최근에 대형주들은 포스코 그룹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 이제 이슈가 있었죠.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광산 리튬을 준공해서 양산을 시작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일단 포스코홀딩스가 들어 올려줬는데요. 어제도 사실 종배를 좀 해서 시간 내에서 그냥 전량 매도를 해버렸었는데 이 구간에서 이제 좁은 박스권 형태가 그려질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5일선 위로 올라왔으니까 5일선 밑으로 뺐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쪼록 에코프로와는 차별화된 주가의 방향성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장주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이렇게 바로 죽게 하겠습니까? 뭐 왔다 갔다 해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해서, 그런데 에코프로를 매매하지는 않을 것 같고 나중에 한다면 포스코 그룹 매매 정도 할 것 같네요. 오늘 포스코를 보면서 이제 오전에 잠깐 매매를 좀 했던 거는 포스코 엠텍 들어가서 돌파로 들어가서 뭐 짧게 매매를 하고 마무리를 좀 했었고요. 뭐 여기서 좀 제법 괜찮은 수익으로 좀 대응을 했었고, 포스코 인터도 짧게 좀 매매를 좀 했었는데요. 뭐 얘는 이 구간 자체가 크지 않아서 뭐 짧게 이것도 수익으로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포스코 그룹주 좀 봤었고요. 자, 그 밖에 이제 뭐 포스코 DX 굉장히 강한데 사실 어렵죠. 이 구간에서 뭐 매매를 한다라는 게 시가총액을 지금 10조를 바라보고 달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상징적인 부분에서 좀 지켜볼 뿐이고요. 상징적인 부분에서 좀 지켜볼 뿐이고, 로봇 볼게요.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기에서 1조를 또 터트린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상방을 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자체가 이제 버텨주고 있다 보니까 나머지 로봇주들이 강하게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SPG라든지 종목군들 좀 밀리게 되면 나중에 이런 돌파했던 구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밀렸을 때 뭐 SPG라든지 윗 구간에서 들어가긴 좀 부담되고, 좀 밀리면 이런 자리에서 뭐 눌림으로 본다든지, 뭐 뉴로메카도 마찬가지로 뭐 5일선 타고 가고 있는데 많이 밀리면은 이런 아래 구간에서 좀 본다든지, SBB테크도 마찬가지로 상 갔다가 밀리면은 여기까지 뺐다가 거래량 죽고 뭐 올릴 때 M파동으로 나오는지, 뭐 이 정도 선에서 지금부터는 트레이딩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트레이딩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군들은 항상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 큐렉스도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지금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가 깨지지만 않는다면 얘는 지금 살아있구나 정도 해석을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올라가는지 체크를 해놓고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I 관련해서 엠노, 그 다음에 솔트룩스 이렇게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마음 AI도 실적 반등은 좀 해줬는데 여기까지 밀리지 않고 있어서 내일 이렇게 뺐다가 다시 올리는 모습이 나온다면야 보겠는데 지금 구간이 좀 애매한 것 같고, 솔트룩스 같은 경우 종가 구간에 굉장히 좀 힘을
좀 썼습니다. 시간 외에서 48,900원을 좀 넘겼었는데요. 내일 이 구간을 넘기는 흐름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될지 정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가 갭 두고 이렇게 쭉 밀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고려를 해서 종목을 봐야 될 것 같고, 엠노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좀 크죠. 시총이 큰데, 그리고 많이 올랐는데 대장주라는 저는 명분과 타이틀이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내일 조정을 좀 보인다면 내일 조금 대응을 해볼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종목 중에 하나고, 자, 반도체 보죠. 반도체.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먼저 좀 보면요. 하나마이크론 연이틀 급등을 한 상태에서 오늘 단기과열 예고 지정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이제 상승률에서는 걸리지 않을 걸로 봤는데 이 거래량 부분에서 좀 걸릴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종배랑 그런 거는 하지 않았고, 뭐 이렇게 매매는 최근에 했었죠. 들어가서 해서 여기까지 한 40% 수익 났던 것 같은데 30 몇 프로 좀 더 사서 팔고, 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량은 이제 여기서 신용으로 사서 이제 이거는 다 단타 영역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요. 이쪽은 다 단타로 해서 물량은 아직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고 내일 떨어진다면은 좀 대응을 해 보고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거를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갈 때 그냥 뭐 올라가겠습니까? 이렇게 뭐 떨어지기도 할 수 있겠죠. 그 구간을 이용해서 저는 트레이딩으로 이제부터는 하고 본 물량은 그냥 들고 가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 참고해 보세요. 한미 반도체가 여기서 상한가를 가고 여기서 20%가 더 올랐습니다. 50%가 오른 상태에서 떨어질 때는요, 고점에서 마이너스 15%도 떨어져요. 여기서 15%, 그럼 여기서는 여기까지 떨어졌으면 20%가 떨어진 거잖아요. 이때 21%니까 고점 대비해서 21%, 22%,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한 25% 정도 뺐다가 올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이 좋긴 좋지만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계산을 여러분들은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뭐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도 이미 수익률이 25%이기 때문에 많이 챙겨놔서 떨어지면은 밑에서 잡는 거는 전혀 문제는 안 돼요. 대신 신규 접근할 때 잘못 접근하면 좋은 종목에서 손실 날 수 있으니까 욕심을 줄이고 종목을 바라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네, 그렇게 해야 깨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거는 글로벌 텍스프리 하나를 보유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롯데 호텔이라든지 뭐 파라다이스 전부 다 매도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도 저도 잔여 물량을 다 청산을 해버렸죠. 이 구간에서 들어갔어요. 이 구간에 들어가서 나머지 전부 다 청산을 해버렸는데, 흔히 하는 실수가 이런 겁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이평선에 대한 그 기대를 참 많이 했어요. 이평선에 대해서 지지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러한 이평선에 대한 지지가 깨졌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손절하시겠습니까? 예, 굉장히 두렵잖아요. 여기가 깨지면 투매가 나와버린다고,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을 기대해서 하는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자리에서 이제 오늘 강한 흐름이 아니고 최근에 불러오는 이 중국의 바람이 시장에서 많이 약하죠. 소식도 많이 없고. 근데 명확하게 대장주는 잘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집중은 글로벌 텍스프리로 하되 나머지는 다 팔아버리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VT 아직도 잘 들고 있고요. 지난번에 목표가는 15,000원을 넘어서 좀 위가 돼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되면 18,000원까지의 방향이 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제 나머지 잔여 물량은 슈팅이 나오면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레이저셀 한번 보죠. 레이저셀. 그리고 지난번에 이오테크닉스 그저께 이오테크닉스 이날 좀 매수했다라고 했는데요. 아침에 이제 회원님들하고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날 금요일날 HPSP와 이오테크닉스가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하나는 레이저 다이닝, 그 다음에 수소 다이닝인데 수소 어닐링, 그러니까 수소 어닐링과 레이저 어닐링 두 개 나뉘는데요. 이거 수소 어닐링은 갭이 뜨는데 레이저 어닐링은 갭이 너무 약합니다. 시가 매도입니다. 딱
딱 그대로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약하니까. 캡이 많이 떠야 될 자리에서 캡이 못 뜨니까 이런 거는 빠른 대응 아니면은 답이 없죠. 그래서 빠르게 대응을 좀 했었고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종목군들이 좀 많이 갈리긴 하는데 오늘 레이저셀이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주가의 위치가 좀 좋은 것 같으면서도 이게 저 상따를 안 했는데요. 이거는 위치가 좋은 것 같으면서 좀 막혀 있죠. 이 자리, 매물대 많은 자리, 최대 매물대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갭이 잘 안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내일 가보고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이 들어와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자율주행 관련해서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제가 주목했던 거는 텔레칩스였죠. 회원님들한테도 이 종목은 대박이다, 급등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서부터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아주 높은 구간에서 매매를 해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오늘 해가지고 뭐 누적으로 오늘도 아침에 이제 3% 7.5% 어제도 한 5% 해가지고 한 3번 정도 매도가 된 것 같은데 이 윗구간에서 밥 먹다가 돌파를 놓쳐버렸네요. 점심시간에 기습적으로 좀 올라가서 좀 아쉬웠던 종목이고요. 어제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이제 좀 하락할 때 미리 걸어 놓으시다라고 추천드려서 반등할 때 매도를 해서 뭐 나쁘지는 않은데 좀 아쉬움이 있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자, 차량용 반도체 안에서 제일 잘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잘하고 있고 돈도 제일 잘 벌고요. 이 매출이 뭐 현대차도 물론 있지만은 해외 쪽이 많이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이러한 시그널을 발견을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이거 안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좀 밀렸다가 내려온다면은 뭐 이런 돌파했던 구간의 언저리를 좀 찾아서 저는 매매를 계획을 좀 해보고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로봇주 중에서 이제 V원택이라는 종목이 좀 올랐는데 이것도 회원님들한테 관심 종목이었어요. 이것도 AMR 관련해서 자회사 시스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분미 AMR을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이제 반영이 된다면 이 종목도 굉장히 잘 지켜봐야 될 AMR 후발 종목이 되었다. 오늘로써 확인이 끝났다. 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로봇주 뭐 스맥이라든지 종목군들 굉장히 좀 많은데요. 정말 좋은데 지금 구간에서는 좀 약간 리스크가 분명히 좀 있어 보이네요. 분명히 리스크가 있어 보이고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나중에 이제 따로 제가 코멘트를 한번 드리겠지만은 현대오토에버를 중심으로 봐야 되겠죠. 현대오토에버를 이런 구간에서 내려온다든지 또 빠진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종목군들을 체크해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한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많은 시장인 것 같아요. 상한가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좀 그래서 이런 주가의 희비가 많이 엇갈리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요. 주가의 희비를 좀 엇갈리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사실 명확한 근거가 있고 보이는 쪽에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 쪽에 최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하루도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시장 이제 미 증시가 고점을 막 돌파하고 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돌파를 본다면 명확하게 대장주만 돌파를 하고 나머지는 웬만하면 눌림 매매 위주로 지금은 시장을 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